예, 저는 부부가 꼭 한 방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갑방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남편은 꼭 원하지만 제가 자주 마음이 같이 있다가 또 다시 갑방 쓰고 막 그러는데 꼭 같이 있어야지만 좋은 건지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건지 부부 생활에서 그게 너무 그러니까 예, 꼭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나쁜 거라면 제가 고쳐서 싫어도 꼭 옆에 있어야겠지만 예, 그거를 선생님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좋은 말씀 듣고 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주 현 시대적인 질문입니다. 현 시대적인 질문이며, 우리 현 시대 부부들이 느끼는 느끼는 감정들이고, 느끼는 사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풀어주려면 엄청나게 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또 질문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최대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임팩트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부부가 5년이든 10년이든 뭐 15년이든 이렇게 살다가 각방 쓰는 분도 있고 무려 1년 만에 각방 쓰는 분도 있고 이렇게 천태만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실제 각방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쇼윈드 부부로 사는 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렇게 각방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이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각방 쓰는 그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각방 쓰는 원리는 1차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주궁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이지 않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래, 사주궁합에 충이 있든 파가 있든 원진이 있든 궁합에 어떤 결점이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각방을 쓰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어떤 싸우거나 큰 문제가 없는데도 각방을 쓰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럼 이때는 스스로 본능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각방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지키게 되고 상대를 치지 않아요. 보세요. 내가 상대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상대가 나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 궁합의 현상으로 그때 각방을 쓰면 이게 액땜 작용을 하며 나쁜 기운이 좀 상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느낌이 올 때는 이게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당연히 각방을 쓰는 게 좋다. 이건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다. 또 두 번째는 궁합이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인 사주에 극처나 극부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처를 극하는 기운, 남편을 극하는 기운, 내 사주가 세서 남편을 극하는 기운, 내 사주가 세서 부인을 극하는 기운, 상처하는 기운, 또 극부하는 기운, 즉 상부하는 기운, 이런 기운들이 있어서 때로는 각방을 써야 좋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내 사주가 상대한테 득되지 않아서 궁합을 떠난 거예요. 또 상대 사주가 나한테 득되지 않아서 그 기운을 상쇄시키려고 각방 쓰는 게 좋은 경우도 있다. 이때도 본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운명을 알아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본능으로 내가 거부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운명을 알아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때도 각방을 쓰는 게 현명하다. 매우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이제.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잠자리가 별로 안 맞고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자꾸 성격이 안 맞고 이렇게 싸우게 되고 갈등이 있고 정이 떨어지고 열받고 밉고 이런 감정의 문제가 있어서 각방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보세요. 아무 실수 안 했어도 괜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짓 안 했어도. 그리고 부인이 나쁜 짓 안 했는데도 괜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멀어지는 부부들이 있거든.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성격이나 어떤 잠자리가 안 맞아서 갈등이 와서 떨어져 자고 싶은 분도 있다는 얘기죠. 역시 이런 분도 각방을 쓰는 게 좋다. 이것도 죄가 아니며 잘못이 아니다. 각방을 써서 서로 감정을 좀 다스리는 게 현명하다. 이러면 탁한 기운이 충돌을 덜 하게 돼요. 어떤 살의 기운이 충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하면서 억지로 한 방을 쓰면 이 탁한 에너지가 상대를 극하게 돼요. 상대를 치게 된다. 그래가지고 내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 상대 건강이 나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안 풀리고 건강이 나빠지고 집안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각방 쓰는 경우도 참으로 좋은 방법이며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3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3단계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그러면 3단계가 타고 나서 잘 보세요. 3단계가 운명적으로 타고 나서 또 때로는 사이가 안 좋아서 영원히 그런 각방 쓰고 남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있을 거 아닙니까? 영원히 각방 쓰면서 영원히 잠자리도 안 하고 영원히 남처럼 살 바에는 왜 삽니까? 정리해야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영원히 잠자리도 안 맞고 감정도 안 맞고 사이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각방을 쓸 경우에는 잘 보세요.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상대도 마음 공부를 하고 내 질량을 높여나가면서 운명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또 내 감정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내 모순을 찾아가지고 서로 득되게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좋다. 그렇게 찾아봐서 그 방법이 생긴다면은 노력해서 부부로 살아야 돼요. 노력해서 아이도 있고 하니까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는 노력도 안 해. 나는 마음 공부하는데 상대는 안 해. 남편은 마음 공부하는데 부인은 나 몰라라. 또 부인은 마음 공부하는데 남편은 나 몰라라. 이게 영혼 질량이 안 맞아. 노력 질량도 안 맞고 감정 교감이 전혀 안 돼. 이럴 때는 억지로 참고 각방 쓰면서 사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 아까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살의 기운, 극단적인 나쁜 기운이 좀 상쇄된다는 얘기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탁한 에너지가 좀 상쇄될 뿐이다. 탁한 에너지가 조금 상쇄될 뿐이다. 그러나 탁한 기운은 계속 움직이고 돌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탁한 기운이 100이라면 보세요. 각방을 쓰게 되면 30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 70은 좀 액땜 작용을 하고. 근데 이것은 안 싸울 경우에 30%만 탁한 기운이 작용하고 70%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서로가 사이가 문제가 없을 경우 각방 쓰면서. 근데 으르렁대면서 각방을 썼다. 싸우면서 각방을 썼다. 이건 각방 쓰더라도 70%가 탁한 기운이 쌓여요. 그리고 30%는 각방으로서 액땜이 된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으면서 각방 쓰는 분들은 노력을 하는 데까지 해보지만 노력이 어렵다 싶을 때는 절대 정리하는 게 현명하다. 이걸 오래오래 3년, 5년 이렇게 끌게 되면 분명히 집안에 탁한 기운이 모여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나쁜 질병이 오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운세가 나빠지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한 사람이 단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으면서 각방 쓰는 분들은 오래 시간 끌지 마라. 3년 동안 노력해봐서 노력이 안 통하면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딱 답을 내리시면 되고, 그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밀어내는 마음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냥 밀어내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각방을 쓰는 분들 있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사이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70%가 각방을 쓰면 탁한 기운을 소멸시킨다고 했죠. 30%는 그래도 쌓인다 그랬잖아. 이 30% 탁한 기운 쌓이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면 돼요. 어떻게 노력? 내가 마음 공부도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편을 득되게 행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당신 잠자리는 못 들어주지만 다른 걸로 채워주겠다.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한 방을 써주지는 못하지만,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성적으로 당신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당신이 다른 여자랑 좀 하루 회포를 풀어도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전혀 남편을 받아주지도 않고 잠자리도 안 들어주고 감정도 풀어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나랑 꼭 성실해야 되고 붙어 살아야 돼. 각방 쓰면서도 꼭 붙어 있어야 돼. 이런 관념을 갖는 건 나쁜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못 들어주면 상대가 설령 다른 방법으로 풀게끔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해 주면서 내가 상대를 득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남편이 역시 전혀 불능이야. 예를 들어 부인은 기운이 왕성한데, 그래가지고 각방 쓰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살아요. 그러면 이거 오해로 듣지 마세요. 내가 집안 분란 일으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내가 아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잘 찾아서 채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들어주지 못하는 만큼 부엌에 가서 일을 도와주든지, 예를 들면 청소를 도와주든지 바깥일을 잘 도와주든지 해서 그 부족한 걸 채워주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절대 내 불능으로 아내를 채워줄 수 없을 때, 설령 아내가 어떤 남자친구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눈 감아줄 정도의 마음으로 노력해야 돼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거 불륜을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내가 마음이라면, 그 정도의 마음이라면 노력하면서 사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의 잣대로 나는 당신한테 전혀 못 해줘도 되고 당신은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되고, 봐보세요. 나는 내 이기적인 잣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당신은 어떤 그 회포도 풀지 못해도 관계없어. 이러면서 내 잣대로 부부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몰고 가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방법이며 바른 방법이 아니다. 분명한 건 이건 일시적으로는 가능한데, 잘 보세요. 5년, 10년 가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고 5년, 10년 가면 깨지게 됩니다. 지금 그 기운이 쌓이지 않아서 참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탁한 기운이 계속 쌓입니다. 쌓여가지고 백이 딱 차는 순간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5년, 10년 만에 터지는 분도 있고 20년 만에 터지는 분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폭발한다. 그래서 결국 깨지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득되게 노력하면서 그런 회포도 풀 수 있게끔 내가 용납을 해주고 이런 잣대로서 노력을 하면 오히려 안 깨집니다. 왜? 상대가 고마우니까. 상대가 소중하니까. 근데 내 이기심으로 몰고 가게 되면 반드시 깨진다. 그래서 어떤 기운의 충돌로 각방을 쓰더라도 서로를 진실하게 득되게 노력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서로가 진실하게 노력하는 마음이 없다.
그리고 어떤 내가 이걸 채우지 못하는 대신 다른 방면으로, 다른 분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채워주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온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기운의 충돌, 또 개인의 사주의 문제점, 그리고 또 어떤 성격이라든가 감정의 충돌, 이런 걸로 각방을 썼을 때 내가 3년이고 5년이고 노력해서 해결점을 찾아보고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이건 이혼을 선택하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게 현명하지. 그 탁한 기운을 끌어안고 자식 위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세월을 보내면 이건 서로에게 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식한테도 득되지 않아요. 그럼 왜 자식한테 득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부부가 탁한 기운을 뿜어내니까 아이들은 그 탁한 기운을 품고 사는 거예요. 탁한 기운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 유전자가 몸에 박혀요. 그래서 아이들도 커서 또 이혼하고 또 각방 쓰고 살아. 그 탁한 기운을 먹고 살으니까. 또 탁한 기운을 배우고 살으니까. 탁한 기운을 현장에서 복습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의 운명도 나중에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결혼에 부정관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결혼에 어떤 부정적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또 어떤 편견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남자를 만나도 늘 트라우마가 생기고 편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그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더라도 부정적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가 이혼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그 기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으면서 싸움질하면서 오래오래 각방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내 자신한테도 득되지 않지만 아이들한테도 탁한 기운을 전해주기 때문에 절대 득되지 않다. 지금 당장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라리 정리해서 깨끗한 기운으로 살아가는 게 아이들을 돕는 것이다. 아이들 좀 상처가 될까 봐 벌벌 떨면서 꾹 참고 10년을 보내잖아요. 이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잘못하면 보낼 수 있고 시간 낭비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안 좋은 관념을 심어주어서 1%도 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좀 참아줘야 되느냐? 여기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15, 16, 17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우리 부부 사이는 안 좋아. 잘 보세요. 근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려면 한 5년 남았어. 근데 우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때려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고 아주 어릴 때는 내가 3년이고 5년이고 타협을 해서 좀 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걸 참을 수 있다. 왜? 성인이 될 때까지. 왜?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관을 가질 수 있거든. 근데 아주 민감한 시절에는 부모가 서로 타협을 해서 안 싸우는 방법으로 기다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합의를 보는 거예요. 합의를 봐서 기다려줄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질 건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우리 서로가 조금만 노력하면서 참고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합의를 본 다음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20 정도가 되면 그때는 합의 보고 정리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건 사이가 안 좋으면 무조건 당장 때려치라 이 소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당신과 내가 함께 노력해서 가정을 잘 이끄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는 합의 봐서 정리하는 게 좋고, 그게 나를 위하고 상대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선천적인 운명과 궁합과 내 어떤 성격이나 이런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부부간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극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운명을 한번 점검해보고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면 빨리 마음을 먹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즉 서로 합의하에 끝내는 게 좋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감정의 갈등이라든가 내 불만이라든가 사소한 갈등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 또 남편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잠깐 실수를 했다. 예를 들어서 실수가 뭔지는 아시죠? 딴짓.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런 건 잠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용서도 해주고 합의를 봐서 잘 참아주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게끔 노력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때로는 못된 짓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된 짓 안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몇 명이나 되나. 실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평생 괴롭히거나 평생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안 좋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다. 좀 실수를 한들 안 한들 이건 내 관념 차이예요. 내가 그걸 딱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100만 원 잃어버리면 마음이 속상한데 잘 보세요. 이 100만 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안 아프다면 이거 가벼워요, 무거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딴짓 안 했으면 내가 더 큰 괴로움이 오고 더 큰 아픔이 오고 자식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고 이런 괴로움이 올 텐데 우리 남편이 약간 실수해줘서 액땜을 해줘서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아내가 좀 불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내가 좀 이런 불만이 그래 아내가 좀 실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이런 실수를 안 했더라면 내가 다른 걱정거리가 와서 불행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직장이 잘리든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하든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든 큰 아픔이 올 수도 있는데 아내가 잠깐 이런 실수를 해주어서 그걸로 액땜이 돼서 참 잘됐다. 이렇게 관념을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 냉철한 잣대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나가는 부부들은 남편을 탓하거나 아내를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문제와 무슨 갈등과 무슨 팔자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내 문제점을 좀 찾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인지 노력이 불가능한지 이런 걸 잘 살핀 다음에 냉철한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도 해야 되고 냉철하게 결정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운명적 궁합이 좀 안 좋고 사주팔자의 문제점이 있어서 각방 쓰거나 떨어져 있을 때 이때는 내가 마음 공부도 하고 보세요. 부부간에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서로가 득되게 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노력을 하면 이 살성 기운이 약해지며 소멸이 됩니다. 충의 기운이 약해지며 소멸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 제가 방편을 도와줘가지고 잘 사는 분 많이 있어요. 제가 실제 많이 봤습니다. 궁합에 좀 문제가 있거나 사주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점을 제가 다스려주고 당신은 이렇게 노력하면 잘 산다 해주었더니 정말 부부가 바르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아서 각방을 써요. 안 좋아서 각방을 쓰는데 당신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마음 공부해서 해결하면 둘이 한 방을 써도 되고 보세요. 따로 각방을 쓰더라도 서로 득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역시 그분도 갈등 없이 잘 사는 경우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쳐서 1차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불가능할 때 냉철한 판단도 하고 냉철한 결정도 하라. 그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